안녕하세요. 디스커션은 한국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그 정보화실 정세영 교수라고 하고요. 오늘 그 스탠다임 그 김진환 대표님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언론에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국의 NHS가 그 희귀병 중에 하나인 SMA 치료제를 이제 허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화제가 됐던 게 한 번 치료하는데 비용이 무려 28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국가에서 보상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화나랑 그 화나의 아버지 사례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레어 디지라는 그 말 자체에서 이게 되게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보긴 어려운데 막상 그 당사자가 되면 부모가 되거나 그 아이가 되면은 너무나 이게 절박한 그 질환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 스탠다임의 그 대표님의 발표를 들으면은 사실 28억이나 되는 1회 투입 비용을 어떻게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얻게 되는데요. 특히 스탠다임의 두 가지 플랫폼을 사용을 하면 그 타겟을 발견하는 것부터 해서 뭐 프로틴을 새로 발굴하는 것까지 그 레어 디지즈 신약 개발에 관련돼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는데요. 그 아까 이제 질환 후보군들을 여러 개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스탠다임의 두 가지 플랫폼이 그 타겟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이제 프로틴을 발견하는 두 가지 플랫폼이 그 레어 디지즈를 신약을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실제 활용이 될 수가 있고 실제 어떤 식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두 개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레어 디지즈 관련한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에스크, 스탠다임 에스크 말고 리포지셔닝 AI로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일이 있고요. 그중 하나가 미토콘드리아 이상에 의한 질병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하고 같이 하는 결핵, 튜버클로시스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저 키스트하고 또 하는 자폐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런 질병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중점은 뭐냐면은 저희는 뭐랄까 어떤 하나하나의 파이프라인이나 하나하나의 질병보다는 어떤 질병의 근원을 탐구를 해서 거기서부터 풀어나가는 그런 접근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스탠다임 에스크는 이것도 몇 년 전부터 계속 개발해 왔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사용되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었고요. 근데 최근에 실험 검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어 디지즈라고 해서 저희가 또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다른 질병 뭐 환자가 많다 내지는 환자가 적다 아니면 좀 더 바이올로지컬하게 알려져 있다 알기가 어렵다, 사실 이런 차이지 인공지능으로 봤을 때는 근원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질병의 서브 타입을 찾아 나간다거나 그런 것들하고도 크게 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스탠다임 에스크가 활용이 되면, 잘 활용이 되면은, 그 다음에 스탠다임 에스크가 또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게 아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형식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에 들어있는데, 이 제네틱 레벨이든 아니면 표현형의 레벨이든 어떤 레벨이든 그 데이터베이스에 인티그레이션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퍼런스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넣으면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레어 디지즈로 보이는 그런 양상이 보인다라고 찾아 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결국은 뭐 데이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종의 실패 내지는 뭐 그거죠. 그런 걸 다 합치면 결국 비즈니스가 수지타산에 안 맞기 때문이고요. 근원적으로는 투입하는 돈이나 노력 대비 그것이 ROI로 돌아올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적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만한 모험을 하기가 어렵죠. 근데 어쨌든 훨씬 더 전 단계에서 바이올로직 측면에서 뭔가 힌트를 얻고 클루를 잡아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 뒷단에 뭐랄까 힘을 모으고 이런 좀 구심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겠지만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저희 그 미국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미토콘드리아 질병을 가진 환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 커뮤니티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저희도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수요가 있으니 질병 치료를 위한 수요가 있으니 잘 연구해 달라고 오히려 거꾸로 이런 피드백이 오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 희귀 질환이다 보니 실제 아까 이제 환우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이 희귀 질환을 이제 정복하고자 하는 이제 연구자들의 어떤 그런 목소리가 실제 정부나 아니면 뭐 기업이나 이렇게 제때 이렇게 들려야지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기 쉬울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 타겟 발굴부터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사실 도전적인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이제 희귀 질환의 타겟을 발굴을 하고 뭐 후보 물질까지 만들어서 실제 임상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그 졸겐스마 그 영국의 예를 들었지만은 28억이나 소요되는 약물에 대한 급여를 과연 심사평가에서 허용을 해줄까에 대한 좀 의문이 들거든요. 사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레어 디지즈를 타겟으로 해서 약물 개발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좀 위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향후에 국내 시장에 출시를 했을 때 혹시 예상하는 만큼의 ROI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까 하는 이제 어떤 위험 부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한 어떤 그 레어 디지즈에 대한 이제 타겟을 발굴하고 AI로 약물 개발할 때 어떤 전략이라든지 뭐 고려하고 계신 점들이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희도 나름대로 뭐 전략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회사의 사례도 있는데요. 일단 먼저 밝혀드리기로는 저희 회사가 레어 디지즈를 하는 회사가 일단 아님을 밝혀드리고요. 하지만 기반 기술과 그 다음에 연계되는 어떤 커뮤니티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뭐 약값 가격이 너무 비싸게 되는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패스트 트랙 같은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있고 등등 한데 결국 개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개발 비용을 사실 하나의 회사가 뭐 단순히 공익적인 목적이나 뭐 그런 목적으로 또는 영구적인 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펀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뭐 정부 펀드든 아니면 빌 게이츠 재단 같은 그런 이제 펀드든 공익적인 성격의 펀드든 아니면 파스테르 연구소 같이 이제 좀 더 순수 연구적인 연구소이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뭐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렇게 움직이는 대표적인 회사는 힐렉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이제 레어 디지즈에 관한 그 리포지셔닝 약물을 찾아내는 그런 회사고 그 홈페이지나 여러 자료들을 보시면은 결국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하고 거의 일치하게 회사를 꾸려 나가고 있어요. 외부 펀드 그러니까 투자도 받고 근데 기본적으로 환자들 커뮤니티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거나 하는 데이터나 영구적인 협력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레어 디지즈 영역에서는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로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훨씬 더 떨어뜨리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나 좀 그 공익적인 펀드의 성격을 가진 파트너들하고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상업화는 그 힐렉스라는 회사가 더 상업화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그 스탠다임이 희귀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아니지만은 어떤 이런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희귀 질환 약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공익적인 펀드와 정부의 이제 관심과 지원이 이제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실제 아까 미토콘드리얼 디지즈에 관련된 환우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우리나라의 어떤 희귀 질환과 관련된 뭐 환우회라던가 아니면은 실제 그런 정부에 뭔가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 그런 단체들이 조직이 되고 실제 활동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실제 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될지 잠깐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미토콘드리아 그 환우 커뮤니티에서 그러니까 저희도 알게 되고 그쪽에서도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 와서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것을 발표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그 커뮤니티가 어떻게 보면 수익이 없이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다 가족들이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후원도 좀 해달라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건데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접점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그러한 적극적인 활동이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온라인 상에서는 충분히 그런 뭐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식을 주고받는 거나 어떤 약들의 진행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다 나누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그 활동이라는 게 더 적극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내 가족의 병은 비록 못 고칠 수 있지만 뭐 10년 내, 뭐 5년 내에는 못 고칠 수 있지만 이렇게 그런 회사들을 초대해 가지고 연구 내용도 듣고 그런 거를 또 다른 곳에 전달도 하고 이런 목소리도 전하고 하면 그 활동들이 뭐 10년, 20년 뒤에는 결실을 맺어서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활동들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랬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스탠다임 김진환 대표님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플로어에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표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이 있으면은 손을 들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없으신가요? 예. 네, 오늘 저 발표 잘 들었고요. 김진환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레어 디지즈 말고 요즘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스탠다임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돼서 AI를 이용한 신약 개발에 대해서도 혹시 어떤 협업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단답형의 대답은 죄송하지만 없다라는 거고요.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는 게 더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고 있지 않고
그럼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인공지능이 만능이 아니고요. 만능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그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조건이 맞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가 있다는 거는 이제 퍼블릭한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빠르게 그리고 그나마 적은 비용으로 실험 검증이 되고 그다음에 굳이 SA를 위한 어떤 뭐 실험 프로세스를 새로 개발하지 않더라도 뭐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충족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AI를 활용 또는 이제 하는 건데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되게 많이 얘기를 들었고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의 저희 회사에서 논의됐던 그 정도 내용은 그냥 한 문장으로 줄이면 데이터 분석이 쉽지 않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어떤 패턴을 보이고 그다음에 그 결국은 파퓰레이션인데 그 파퓰레이션이 일정 스레시홀드를 넘을 때와 안 넘을 때와 그런 조건들이 분석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일단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랄까 데이터 내지는 샘플을 보고 인공지능을 적용하거나 접근하기에는 아직 맞지 않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질문을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예. 네, 만일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로이 손을 들어주시면 여기 스태프분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토론 세션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